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5060 분들이 노후 준비로 상가 투자에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상가 도사라고 부르시는 분을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네, 정성욱 이제 대표님이시고요. 오늘 상가 투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상가도사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가도사라는 닉네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년째 전국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또 상가에 대해서 별도로 또 상가 연구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가에서 연구하는 남자. 네. 상가에 미친 사람. 상가를 사랑하는 남자, 상사남. 현재는 전국 부동산 전문 학원 및 경매 학원에서 상가에 대해 또 강의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정성욱 대표님은 이제 상가 투자에 대한 책을 쓰셨고요. 또 이제 전국을 이제 상대로 상가 좋은 물건들 많이 중개도 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월 1,500만 원에 이제 월세 흐름을 만드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출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아마 상가 투자에 관심 있었던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상가 투자 분위기 어떻습니까, 요즘에? 지금 분위기가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상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시는 서울에 또 중개법인 하시는 분들도 아마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분위기는 사실 좋지만은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어떤 그 때문에 지금 자영하시는 분들 사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또 폐업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임대차에 대한 건 너무 어려운데 반면에 또 상가 매매는 매물이 없을 정도로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조금 분위기도 또 많이 바뀐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이 예전 같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상가 투자 하시려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정말 좋은 물건이 없는 상황. 지금은 뭐 매도자 우위 시장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지금 또 거래도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 한 30억에서 50억의 거래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는 또 20억 뭐 요 전후 때가 많았는데 왜 그럴까요, 대표님? 봤을 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닐까요? 역시 대표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때 금액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뭐 상가 강의도 하시고요. 또 이제 뭐 15년 동안 뭐 지금도 계속 상가 투자도 하시고 중개도 하시잖아요. 그럼 많은 이제 5060 분들 만나면서 뭐 상가 투자에 상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5060 은퇴자분들이 찾는 상가는 어떤 상가들 많이 찾으시나요? 대부분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적은 월급은 아니에요. 직장을 다니시던 어떤 거기서 받던 월급이 적지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은퇴하시고 뭐 연금 일부 받으시고 그만큼 이제 월급만큼은 아니더라도 월급 정도는 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월세 나오는 수익형 상가에 좀 관심을 많이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월세가 아닌 뭐 월급을 받던 아니면 월세를 내가 얼마 정도로 받던 분이 월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마음도 좀 조져하고 이렇게 있어요. 항상 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내 가치가 한 10억 전후에 월세를 얼마를 받다가 그걸 또 팔았어요. 양도 차익을 남기고 하지만 그 돈이 목돈으로 통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월 받는 거를 더 선호를 하겠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20억으로 가고 또 40억, 50억 가고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자분들이 이제 소득이 끊기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수익형 상가를 많이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학교 채널도 운영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월 200에서 300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상가, 그러니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투자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되나요? 200, 300 월세. 대표님은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꿈이 소박하십니다. 200, 300. 아니 근데 요즘 물가가 올라가 맞죠? 200, 300으로 사실은 진짜 많이 그 돈을 월급을 받기에는 정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 큰 돈이에요. 얼마 정도를 가지면 이제 투자할 수 있을까요? 2, 300만 원 정도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따라도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2억에서 뭐 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2억 정도는 들고 와야지만 이제 월세가 2, 300 나오는 상가들을 좀 볼 수 있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대출을 많이 받거나 또 좀 더 상품이 좀 다른 쪽이면은 그 이하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한다면은 그래도 그 정도 돈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2억까지는 없고 1억 정도로 좀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있죠. 상담을 이제 오면은 뭐 어떻게 컨설팅 해주실 거예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뭐 상담이 왔다. 그러면 뭐 대표님이 이 상가의 외에 어떤 대표님이 처해진 상황과 여기에 맞춰서 또 대표님이 또 성향도 있습니다. 그 성향에 따라 조금 뭐 공격적으로 단기간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장기로 볼 건지 그런 거에 따라 뭐 맞게끔 어떤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겠죠. 그러면 3억 정도가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조금 전에 이제 질문하셨을 때 1억 만약에 뭐 대표님께서 1억 정도 아니면 5천만 원 소액이라고 했을 때 저는 먼저 그 상가를 경매로 한번 접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매. 경매에서 사실 정말 좋은 물건을 낙찰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예전보다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경쟁률이 많아져서 더 힘들지만은 그래도 경매를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가에 대한 눈도 뜨이시고요. 또 거기서 분석을 하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소액으로 접근하기에는 또 경매가 좋은 것 같고요. 3억 정도면은 뭐 이 정도의 투자금이면은 굉장히 볼 수 있는 폭이 넓죠. 엄청 뭐 저는 제 생각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고 많이 찾았던 게 뭐 어떤 거냐면요. 내가 3층에서 아니면 2층에서 거주를 하고 나도 거주하고 월세도 받고 그러면서 또 집가 상승이 되면서 이러면서다 보니까 상가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뭐 아파트를 정리하시고 뭐 이런 걸 하나 사고 싶어서 이렇게 막상 또 시장에 뛰어가면은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이제 눈높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10억짜리 상가는 이게 아닌데 막상 보면은 실망을 많이 해요. 실망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느끼느냐? 그만큼 부동산이 많이 올랐구나. 지가가 많이 올랐구나. 가파르게. 실제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의 투자금이면은 어떤 그 볼 수 있는 폭도 많을 것 같고 이왕이면은 충분하게 대출만 잘 활용하면은 어떤 땅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진짜 근데 뭐 약간 꼬마 빌딩 인기 많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러 다니려면은 뭐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억 뭐 아니면 5억도 뭐 가능은 해요. 근데 뭐 10억의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뭐 꼬마 빌딩. 생각보다 근데 10억 가지신 분도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주변에 진짜 우리 많으시죠. 그러면은 10억을 갖고 온 만약에 그 고객이 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주로 추천해 주세요? 일단 실패 확률이 적은 걸 추천하겠죠. 물건이 있다면 이분이 목적이 뭐 월세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뭐 시세 차익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뭐 멀리를 보고 좀 호재를 바라는 건지에 따라 그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있죠. 10억을 뭐 예를 들어 10억까지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요 투자 사례를 하나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또 대구 지역을 또 살짝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르는 지역 이렇게 지도를 보실 때 늘 이렇게 요 현재 지금 카카오 맵입니다. 다음 지도에서
레이어 클리어하시고 예, 지적 편집도를 들어가셨어요. 아 근데 카카오맵을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네이버를 많이 보지 않나요? 네, 뭐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이버는 또 네이버들의 또 장점이 있고요. 예, 실시간 촬영했는 게 좀 다를 수 있고, 예, 제가 요 카카오맵은 건물이란 이런 걸 주소 파악할 때 좀 용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자주 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편집도를 들어가셔서 대략 우리가 상가나 부동산을 좀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지역에 이렇게 색깔을 보고 일반 상업지, 핑크빛, 붉은빛, 뭐 유통 상업지도 있을 거고 중심 상업지도 있을 거고 요 핑크빛이 상업지다. 이 지도가 없었을 때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군청, 시청, 뭐 경찰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중심가를 찾아가고 했습니다. 시내를 찾을 때. 요즘은 뭐 요런 쪽만 봐도 아 번화가구나 이런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상업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치가 이렇게 돼요. 여기 상가가 이렇게 도로변에 이렇게 보이는 요런 집 상가인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예전 모습. 2016년대 요때 요 모습이에요. 이분이 아마 요때 2015년대 요때 제 매수를 하셨는데 요 상가의 단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임대 선수반에 걸려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보셨을 때 어떤 또 단점이 보이나요? 이 지금 보셨을 때 아까 봤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위치가 지도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위치입니다. 대로변에 이렇게 대로변을 접하고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차들이 싱싱 달려요. 대로가 너무 넓어서 일단 맞죠. 보행자가 일단은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보행자가 적다. 맞죠. 또 한번 볼게요. 거리. 오, 30m. 30m. 네, 거의 30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땅 모양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땅이 또 이렇게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도로변 쪽이 넓은 게 아니고 안으로도 직사각형이 되니까 또 전면이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대표님 역시 굉장히 어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단점은 주차가 안 좋았어요. 주차장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많았고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이때 당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모님 한 분께서 주차장 단점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상업지에 요 평수는 지금 346제곱미터가 되는데 100평 정도 되는 맞아요. 요거 혹시 계산은 빨리 하는 방법 아십니까? 아니요, 3.3 한 거. 맞죠. 보통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빨리 암산을 할 때는 요 이제 3 요 뒤에 점 앞에 거 있죠.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3, 4, 6에서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을 하세요. 그럼 35죠. 그럼 곱하기 3을 하세요. 그럼 35에 곱하기 3을 하면 대략적인 평수가 나와요. 빨리 암산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한번 대략 볼 때 그렇게 계산 100평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 보시면은 대지 건폐율과 이제 용적률 나오죠. 뒤에서 설명할 건데 저는 이제 늘 볼 때 상업지의 이 용적률이 334, 334%잖아요. 뭐 800%, 1000%. 용적률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 굉장히 저는 좋게 봅니다.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돼. 단순히 건물을 볼 때. 자, 이렇게 보셨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 이분께서 12억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2억 이 건물을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볼게요. 이때 당시 대출이 얼마입니까? 12억. 또 한번 보세요. 18억. 그럼 어때요? 투자금 다 했었습니다. 맞죠? 그때도 한번 보세요.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매매 금액 대비. 가능합니다. 실투자금이 얼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흡수한 그 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시를 공략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당시에 월세가 한 4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증금 7천이고. 근데 현재는 보증금이 2억이에요. 벌써. 월세가 900이 나와버려요. 공시를 다 채웠겠죠. 어느 정도. 자, 그러면서 아파트 전세 갭과 차이점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세 갭은 월세가 일단 없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대표님. 바로 월세 차이죠. 물론 아파트 갭 좋아요. 이렇게 하면 시세가 올라서 하지만은 받는 월세가 없어요. 하지만 상가는 그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또 월세를 받습니다. 그런 또 매력이 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상가 투자 하시겠는데요. 네, 좋은 점이지만 또 네. 나쁜 점을 보면 또, 네. 또 다릅니다. 예. 일단 먼저 이런 것도 있다. 보시면 주차장 단점을 활용했다는 거를 한번 본보기를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가 대표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좋은 상가는 누구나 봐도 좋아 보여요. 그쵸. 예. 근데 좋아 보이고 누구나 좋은 업종이 있는 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는 모든 상가 안 좋은 걸 아니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제는 투자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 단점이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겠죠. 가격적인 매력이. 예. 그래서 누구나 봐도 뭐가 안 좋아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단점을 내가 보완할 수 있지. 아니면 내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요 상가가 대표님이 봤을 때 지금 사실 뭐 전국에 다 보고 계시지만 아직 매매는 안 됐어요. 하지만 얼마인 줄 알까요? 금액이. 월세가 얼마였죠, 월세가? 월세가 900 정도 나와요. 900이면 뭐 30억도 넘을 것 같은데요. 월세로 봤을 땐 그렇죠. 정확하게 월세를 해버리고 대표님하고 저하고 아무 얘기도 한 거 없는데 대표님이 30억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이 수익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지금 100평이 넘지 않습니까? 월세 900이면 진짜 맞아요. 30억 정도 충분히 가치가 됩니다. 상업지에. 실제 불과 얼마 전에 29억에 매수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안 파셨어요. 안 파셨어요? 12억에 사셨어. 네, 어떻습니까? 5년이 채 안 됐어. 이제 5년 조금. 그동안 또 받은 월세도 있잖아요. 그쵸. 팔 필요도 없어요, 무리하게.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장점이지 않나. 잘만 이렇게 나고. 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제 투자 사례도 좀 많아요. 근데 또 방송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단점을 좀 잘 활용했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아파트보다 훨씬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 투자가 정말 아파트 투자는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잘못 사더라도 옆집보다 뭐 월세 10만 원 좀 싸게 놓고 뭐 전세금 좀 1,000만 원 깎아주면은 임차인 구하기 쉽잖아요. 그냥 들어오니까 싸다고. 맞습니다. 상가 투자는 정말 뭐 월세 10만 원 깎아준다고 뭐 안 될 상권에 사람은 들어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 상가 투자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5060 분들이 상가 투자할 때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제일 먼저 월세의 어떤 매력이 있다 보니까 월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수익률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눈앞의 수익률, 심지어는 5년의 수익률, 실제 10년을 월세를 받더라도 막상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매가로 가버리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 그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 투자가 어렵고 또 기본적인 어떤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 단순히 그냥 수익률만 생각하세요. 내가 받은 대출금 변제를 하고 내가 나머지 돈은 내 돈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상가가 나중에 팔릴지 아니면은 공실이 생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눈앞의 것만 생각한다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5060 분들이 이제 뭐 진짜 노후나 이런 걱정 때문에 상담을 많이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로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이제 뭐 제일 많이 있는 상담들이 이제 뭐 어떤 뭐 앞으로의 뭐 어떤 가치,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 뭐 계약을 하고 오시면은 뭐 계약을 예를 들어 한 지가 오래됐거나 뭐 그래서 뭐 매도 전략을 세워서 오는 건 알 수 없지만은 엊그제 계약금을 쏘고 이러고 오세요. 그러면 뭐 말씀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령 안 좋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은 뭔가 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인지 뭐 어떤 얘기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또 계약 전에 좀 오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주로 상담 내용은 이제 내가 얼마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떤 뭐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받았는데 이런 거는 뭐 입지 분석에 대한 상권 분석에 대한 뭐 상담 그리고 이제 공실 해결에 대한 상담 공실 해결에 대한 저도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마 수강생이 한 30~40%가 자기 상가의 그 공실을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은 아파 본 사람이 제일 안다고요. 정말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실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그 어떤 목말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잠도 안 옵니다. 진짜. 그쵸. 뭐 10억이 들어왔는데. 그럼요. 진짜 그 엄청난 분양가를 받고 이자를 엄청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못 버티면은 지칩니다. 힘들어져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뭔가 질문이라고 할까요? 문의는 어떤 것도 있었을까요? 뭐 이렇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상가에 대한 뭐 어떤 발전, 전망, 그러면 뭐 내가 또 보고 있는데 살려고 하는데 이 매매의 어떤 가치가 적정한지, 적정의 어떤 가치, 그리고 물건을 봤는데 본인은 투자금은 10인데 눈은 100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적으면서 보는 눈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정말 못 삽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돈과 이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내 눈은 높고 돈은 작고 이러다면은 낮은 쪽으로 이렇게 또 가주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것만 찾다 보면은 못 찾는 경우가 많죠. 너무 또 외관에만 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은퇴자분들이 상가투자 하시려는 은퇴자분들이 반드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까요? 있죠. 일단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너무 외관에 치우치거나 업종, 막 병원, 의원, 뭐 누구나 다 좋아 보이는 업종도 있죠. 그것만 보고는 너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죠, 그런 것들? 일단 가격이 높겠죠. 그리고 또 너무 업종에 치우치다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업종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업종이 다시 올 자리인지 여기는 불매시 융상권이에요. 근데 융상권이 아닌 업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하고 나가니까 나간대요. 그러더니 안 들어와요, 공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참고로 상가는 그 매매가 되면은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조심해야 될 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잔금하기 전에 꼭 매매 잔금하기 전에 계약을 승계할 건지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부동산 소장님께든 아니면 매도인께 잘 양해를 구하셔서 임차인 한번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월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고 매수를 했는데 그런 체크가 안 되고 내가 막상 임대인이 되니까 나가겠다는 거죠. 상가를 좀 잘못 투자해서 좀 안타까웠던 사례도 혹시 있을까요? 조금 안타까웠다기는 좀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피해 많이 보고 뭐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돈의 어떤 출처가 조금 뭐 이제 어렵게 돈이 이제 생겼는데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목돈이 생겼는데 이제 모르고 처음 상가 투자를 이제 신도시 분양 상가를 받아서 그래서 또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정말 또 이분은 중수 이상의 고수예요. 투자를 정말 잘하시고 이분은 건축행위까지도 하세요. 근데 이 단계가 되면서 어떤 자만이 앞서서 이제 큰 상가에 손을 대버렸어요. 분양 상가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살을 하는 경우 진짜 위험합니다. 굉장히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상가 투자를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조금 무리해서 연끌이라 하죠. 어떤 뭐 대출까지 너무 많이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감당이 안 돼서 좀 뭐 가정 파탄이 나는 경우도 봐요. 뭐 심지어 뭐 우는 분은 뭐 이제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듣다 보면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한번 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임대 확정된 상가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인데 강의를 듣고 끝나고 이제 계약서를 하나를 들고 이제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는데 매매 금액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요. 근데 받는 월세도 또 높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월세를 250, 300만 원 가까이를 받고 있는데 임차인 업종이 병원이에요. 임대 확정입니다. 마침 시기가 분양을 받고 물론 코로나가 생겼지만은 나는 그때 조금 의심이 됐던 게 보증금이었어요. 보증금이 1,500만 원입니다. 대표님 이런 상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세는 300, 보증금 1,500 딱 봐도 저는 그냥 안 들고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보증금이 적을 수 있지만 너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분은 300, 250이나 월세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닐까 다름없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병원이 지금 공사 중이다고 되게 자신이 만만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병원이 개원도 안 하고요. 결국은 이분은 분양을 다 받아버렸고 임차인 구경도 못 하고 문 닫히는 상태에서 1,500만 원 보증금은 다 날아가고 이제 공실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자와 대출 이자를 내야 돼요.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뭐 8억 10억 가까이 받은 거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내가 받는 월급 내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 갚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이제 그 신도시 상가들이 특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 확정 해가지고 뭐 병원이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믿고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무상이 났거나 말씀하신 대로 이점이 안 됐다. 이때 이제 시행사에서 뭐 보상을 해주는 건 없죠. 그게 좀 이제 어떤 계약서를 하냐지만은 이게 이제 임대 확정에 좀 일찍 움직이면 어떤 뭐 분양사하고의 어떤 뭐 분쟁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분양 계약을 마무리를 하고 임대차하고 어떤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와서 분양사를 상대로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생긴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걸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분양사하고의 좀 뭐 안전장치를 하시고 한 번 더 체크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또 제가 뭐 분양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하게 체크도 하시고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상가 투자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로망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상가 투자 정말 해서 거기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해가지고 나는 그냥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월세를 받는 이러신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누구나 뭐 그냥 편안하게 월세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도 뭐 좋은 것은 뭐 하나씩 좋아요. 뭐 아는 지인은 상가를 25년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25년 동안 자기 상가 열쇠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공실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계약 시점 아니면 뭐 서로 권리금을 주고 팔 때 계약서 사인만 해주는 거죠. 자기 상가 열쇠를 한번 구경 못했다 할 정도로 입지가 좋은 것은 그만큼 안전합니다. 월세 꼬박꼬박 받으시고 또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상가가 뭐 위험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 재산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는 지인 A 사장님이 이 재산 목록에 아파트 3개, 토지 4필지, 뭐 상가 2개, 뭐 구분 상가도 많잖아요. 구분 상가, 빌딩 뭐 이래 있을 거고요. 시골에 뭐 그 토지도 되게 많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산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이 A라는 사장님이 어떤 돈이 필요해서 뭐 자금이 필요해서 재산 처분을 하실 경우에 항상 상가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만큼 뭐 좋으면 팔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진짜 그거 아닌 이상 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 돈이 다가 아니더라도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 돈으로 뭐 월세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팔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물건이 금매가 왔을 때 또 잘 잡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죠. 상가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상가 뭐 일단 상가 투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리고 투자금이 많이 든다. 너무 또 어렵다. 상가 투자는. 그리고 공실에 대한 일단은 두려움이 있으니까 적금조차도 안 합니다. 아예 뭐 상가에 뭐 일부러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막상 또 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막상 해보면은 전혀 이게 오해였구나도 알 수 있죠. 이 상가 투자로 은퇴 후에 삶을 계획하고 있으신 5060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투자는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만 더 입지와 상권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조금만 이제 서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진짜 우리가 광고에서나 듣는 내용이죠. 효자, 효녀보다 더 좋은
최고의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괜찮습니다. 상가 투자 잘만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그래서 너무 눈앞에 어떤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에 따라 어떻게 보면 대부분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가 나만의 어떤 투자 방법의 기준을 잡아서 돈에 따라가지 않는 좀 더 가감하게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분양사에서 이제 구분 상가들을 분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정말 뭐 알짜 그 상가들은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소화를 이미 해놓고 남은 물건을 이제 분양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심지어는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왜냐면은 어찌됐든 분양 직원분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하고 어떤 인맥 형통이 돼서 좋은 자리 먼저 피를 주고 살 자리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또 분양을 대행하시는 분과 친분이 있어서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내가 먼저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실제 그게 아닌데 뭐 이게 할인 분양이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금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 그 금액이 아닌 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대표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맞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가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1층에 30개 호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래요. 다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30개 중에 약 15%, 4개, 5개는 좋은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피가 붙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제 실제 사례로 뭔가 상가 투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는 뭐 그런 사례를 보여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상가 투자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걸 딱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게 좀 굉장히 좀 쉬운 사례라고 할까요? 일단은 그 쉬운 사례 하나 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조금 쉬운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액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경매도 접근해보고요. 심지어는 비용은 많지만 내가 돈이 부족하면은 여러 마음 맞는 분들과 저는 공투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같이 내가 가진 적은 금액으로 여럿이 힘을 합하면은 좀 더 높은 금액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 공투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매도 시점과 어떤 유지했을 경우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공투의 어떤 리딩 하시는 분과의 어떤 그것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뭐 분쟁될 것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간을 2년 설정을 했으면은 이 2년이 도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없으면은 그 리딩하는 분이 어떤 뭐 조금의 책임이 따르겠죠. 그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만 잘 마무리되면은 저는 공투도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게 5천이고 1억인데 내가 언제 10억짜리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여럿이 보다 보면은 내가 보지 못할 거를 또 서로가 공유도 하면서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매의 어떤 분석도 있지만은 무조건 임장을 많이 가세요. 다니셔야 돼요. 목적을 정하셔서 내가 얼마를 보유하고 그러니까 보유 기간입니다. 상가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얼마의 투자금을 가지고 얼마 동안 보유를 해서 얼마 정도 시세 차익이 나면은 매도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기준을 잡아서 많이 다니세요. 부동산도 많이 다니고 사실 경매가 아니면은 일반인들이 매수한다고 아니면은 물건 접할 기회도 없습니다. 주변에 뭐 부동산 관련 분 아니고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상가는 또 사실 우리 인터넷에서 나오는 물건이 석 막 그렇게 매력 있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죠. 좋은 물건에서 빨리 금매 빠집니다. 심지어는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하겠습니까? 평소에 연락하던 사람 돈 있다고 맞죠? 좋은 물건 있으면은 제가 합니다. 그 제가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그러면 대표님이 딱 봐도 대표님이 하실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럼 대표님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온라인상 막 나오고 이렇게 안 쉬워요.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이 다녀서 뭐 어느 정도 금액대가 있으면은 그 금액에 맞는 거를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보는 눈이 떠져요. 그래서 땅을 깔고 있으면은 이 땅이 어떤 도로, 뭐 넓이, 위치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형성이 되구나. 우리가 상가 그러면은 뭐 사이트들도 많잖아요. 디스코, 벨루메,
그런 사이트에 수시로 거래 과거 실적도 보시고 왜 이 자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랐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 금액으로 했을까? 특히 요즘 초기 재개발 이제 초기입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되기도 전에 어떤 그런 노도에 따라서 지금 투자의 어떤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사실은 조금 빠를 수가 있지만은 초초기 진입하는 게 조금 유행이 돼버렸어요. 법인으로. 그럼 거기서 꼭 썩은 아파트, 썩은 빌라가 아니고 상가도 썩은 상가를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 주변지를 잘 공략해서 하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셔서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아, 여기가 되겠다. 그러면은 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떤 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모를 때는 지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요. 공부도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눈이 뜨이고 먼저 실행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행동에 옮겨다 보면은 실력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강의 듣고 이렇게 책 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겪어봐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임장 가고 어느 정도 공부가 실력이 쌓이면은 한번 해보라는 거죠. 실행에 옮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서 먼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을 받았던 중에 조금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강생이에요. 수강생 분께서 지금 저희가 또 은퇴학교니까 이분 또한 이제 60이 조금 넘으셨어요. 은퇴자 분이신데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종이를 하나 들고요.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면은 무슨 내역이 적힌 종이겠죠. 내가 봤을 때 너무 좋아 보여요. 이 내역들이.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퇴직금으로 이제 한 5억 정도가 있는데 연금에서 한 200, 250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한 250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금하고 합치면 500 정도가 하면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 마음으로 이제 상담을 오셨어요. 다행히 계약 전에 오셨어요.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욕심이 났던 거죠. 이런 상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시에 땅이죠. 대지가 약 50평이었습니다. 바닥 면적이라는 건물 바닥 면적이에요. 35평. 매매 금액이 12억. 건축 연도가 30년 된 건물이에요. 30년 전에. 그리고 요 3종 일반 주거지요. 그리고 보증금이 당시에 1억 2천, 월세가 38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뭘 보냐면은 지금 이 3.4%의 이분이 대출을 이제 받고 유국을 이제 받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5억으로 딱 맞는 거예요. 대표님이 봤을 때 여기에 최고 매력이 뭡니까? 최고 매력이요? 이거 딱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왜 이걸 보고 제가 놀랬습니까? 이분이 왜 그래 좋아했을까? 매력 이런 내역을 봤을 때 일단은 대지 평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렇죠. 크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이게 50% 대출 승계가 되는 거죠? 승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분 가지고 있는 생각했던 금액과 딱 맞아요. 5억 정도를 그때 가지고 있었고 실투자금 대비 그냥 수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게 무슨 다가구 원룸도 아니고 수익률이 5.2%면 굉장히 좋은 어떤 적입니다.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장점이거든요. 수익률이 바로 5.25%는 높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쪽 그 대구 동구 쪽에 있는 상가인데 코너 자리예요. 또 대로변. 그리고 이제 예전에 과거 로드뷰를 보니까 공실 한 번도 잘 없었어요. 입지가 좋았다는 거죠. 좋은 입지였거든요. 바로 또 30년을 됐지만 또 10년 전에 또 리모델링도 했어요. 또 손댈 것도 없어요. 상가는 입지가 좋으면은 진짜 간혹 손도 크게 될 게 없어요. 우리가 구분 상가는 엘리베이터 이렇게 노후도가 되면은 손이 될 거 있지만은 진짜 어떤 임차인을 만나면 또 임차인이 외관까지도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현재로 이런 장점이에요. 이 상가가. 근데 다음날 계약을 하는데 너무 좋아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네. 뭐 어떻게 네. 결국에는 계약을 안 했어요. 오, 네. 네. 여기서 뭘 어떻게 나도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네. 누구나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더라고요. 뭘 놓쳤을까요 여기서? 자 대표님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우리는 네. 이분 퇴직자분이 아니라 네. 우리는 누구나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내 돈을 5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6억을 이제 대출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3.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좀 더 낮을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380만 원 전체 월세를 받는 것 중에 네. 170만 원은 이자를 제하고 내가 받을 돈은 210만 원을 계산해요. 맞죠? 그쵸, 그게 그쵸. 내가 받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5억 넣고 210만 원 받는다. 그쵸, 이 예. 정도로 생각하면은 이 정도 수익률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210만 원을 1년이면 얼마일까요? 1년이면 2,400. 대략 맞죠? 2,500이에요. 그럼 10년이면요? 2억 5천 3억입니다. 네. 근데 5년 뒤에 오르고 10년 뒤에 오르는 거는 2억 3억이면은 네. 돈의 가치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 수익률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 30년이나 된 오래된 건물을 네. 우리가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까요? 뭐 오래 보유를 뭐 할 거예요. 네, 물론 뭐 오래된 거는 뭐 100년 가까이 된 건물도 있지만은 네. 진짜 실질적으로 부산의 전포동 같은 데는 50년 이상 네. 건물 되고 노후되는 게 많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네. 평생은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걸 누구한테 팝니까? 뭘 이거를 건축하는 분 팔거나 아니면 그 다음 분한테 뭘 팔아야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표님 아직 눈치 못 채셨습니까? 이게 그 주차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 그렇죠. 네. 네. 뭐 리모델링은 가능하겠죠. 네. 자, 주차장이 안 되는 거랑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이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대지가 50평이면 땅이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12억이면은 2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땅값만. 네. 그러면은 요 바닥 면적이 건물 면적이란 말이에요. 네, 네. 50평에 35평이면 이게 몇 평, 이 몇 프로죠? 우리 환산을 하면요. 70%. 그러니까 이걸 70%는 건 뭡니까? 건폐율이잖아요. 네, 맞죠? 건폐율. 네. 건폐율이 70%.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부동산 중개나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안 따는 이상 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네. 건폐율을 외울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알아야 되죠. 50%인가요? 그러면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네. 3종 일반 주거지역 건폐율 몇 프로나? 50%. 50% 네,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물론 지방 조례에 따라 다를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50%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옛날 건물은 그쵸.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쵸, 그쵸. 예. 심지어는 상업지가 아닌데도 100%도 있어요. 건물이 50평도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간단히 나와 있네요. 3종 일반 지구 건폐율 50%. 그러면 대표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요 주차장도 넣어야 되죠. 네.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35평이고 25평에 그게 계단 빼고 하면. 네. 또 뭐 예를 들어 미간지구나 이러면 네. 또 좀 땡겨버리고 이러면 네. 채 20평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380만 원 중에서 월세가 1층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일반 주거니까 이게 일조권 이런 것도. 네, 물론 또 제한 받을 수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물론 신축해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은 네. 이렇게 평수 넓은데 받는 월세랑 그쵸. 작아져서 이 월세를 그쵸. 못 받는다는 네,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게 그 신축하실 분들한테는 일단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수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거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건폐율, 용적률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략은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빌딩 투자할 때는 이제 용적률을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용적률도 있다는 거는 활용을 더 할 수 있구나. 아니면 꽉 찼구나. 그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네. 그래서 이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는 눈과 우리가 조금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의 눈과는 네. 서로 조금 이렇게 접목을 하면은 굉장히 최소한은 실패하지 않은 투자를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다음 팔 수도 있다. 이 네. 좋은 거를. 네. 이런 거를 많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단순히 눈앞에. 그래서 퇴직자 분께서는 요거 대신에 조금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다음 팔 거를 생각하면은 요게 조금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투자를 아마 하셨고 이런 실수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진짜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진짜. 네, 이렇게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우리 요 상가주택 체크리스트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상가주택을 이제 투자할 때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집가 상승 기대를, 왜냐면 수익률을 낮습니다.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수익률도 좋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저수익률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상가주택은 땅을 깔고 있으니까 매매 금액 대비 수익률이 낮구나. 그렇게 보시고 유지비용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고, 내 상가에 권리금이 1층에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 이런 거 조금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런 아까 얘기를 신축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거 사업성이 있겠거나 없겠거나 이런 걸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상가도사님 모셔가지고 정말 5060 은퇴자분들이 정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가투자 함정 이런 걸 너무 다 짚어주시니까 너무나 마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요즘 핫한 은퇴학교 구독자님들, 물론 또 은퇴자분들도 많으시고 예비 은퇴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책에도 나오는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약 한 5년 동안 그 건물을 관리해 오던 곳이 있었어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제가 5년 동안 수많은 건물이에요. 근데 한 주인입니다. 이 건물주께서는 건물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죠. 뭐 실제 가치를 따지면 아마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입니다.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어르신이 계시는데 이분은 실제 부동산 투자를 인해서 이 부를 축적을 하셨어요. 다 토지든 상가든. 그리고 어르신께서는 너무 검소하십니다. 너무 검소하다 하면 못해. 짠돌이세요. 그래서 진짜 돈 쓰는 게 아까우셔서 그 진짜 5천 원이나 식사값도 못 쓰세요. 짜장면도 한 그릇 못 드시잖아요. 지출할. 물론 차도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더기 옷에 이렇게 항상 단벌로 저 만날 때마다 뭐 제가 이렇게 해서 건물 관리할 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어떤 특징은 이분 소유의 건물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임차인들이 하나같이 불만이에요. 그 말은 임대인이 해야 될 그런 거를 안 해주는 거죠. 뭐 건물에 뭐 물이 샌다든지 건물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알아서 해야 된다, 임차인이. 그만큼 또 이 건물이 입지가 좋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쉬우니까 자기가 수리해서 쓰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금 서운할 정도로, 모질 정도로 이분이 임차인들한테 하는 거 봤을 때 저도 이분의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그런 회개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뭐 그래도 또 일은 일이니까. 심지어는 뭐 정상적인 그런 부동산 복귀도 안 주세요, 이분은. 그러시지만은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어르신이. 돈이라는 게 참, 이분은 돈을 이제 모으고 움켜쥐고 이게 이제 평생 진짜 자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꼭 이분이 임차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학자까지 돈을 모으게 했지만은 진짜 사용할 줄도 모르고 조금 살아 계실 때, 사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악자까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못 사용해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좀 배품과 나눔을 했더라면 좀 이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제 주변에는 여러 그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돈이 많고 여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없으시더라도 이 어떤 베풀고 나눔하실 분들은 그 어떤 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참고로 은퇴학교 구독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진짜 좋은 정보와 많은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를 이렇게 하여 만약에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힘든 좀 이웃도 좀 돌볼 줄도 알고요. 또 그런 여유 있고 따뜻한 투자자가 되면은 아마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복은 좋은 일은 또 반드시 돌아와서 더 좋은 또 투자의 어떤 좋은 결과를 낳지 않나. 제 주변에 정말 뭐 이렇게 투자로 유명한 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 네임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들은 뭐 제가 아는 몇 분은 정말 이분이 뭐 봉사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부산에 뭐 이렇게 김
땡땡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많이 본받을 점을 느끼고요. 그래서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조금 여유로운 뭐 이렇게 부를 조금 축적하시면은 어려운 이웃도 조금 한번 돌봐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정말 제가 5년 동안 이 2천억이 넘는 그 서울에도 굉장히 건물이 많으세요. 대구에도 다 각각의 요지에 제가 이렇게 봐하면서 최근에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결국에는 상속세도 엄청 많이 내게 됐고, 결국에 이제 자제분들은 물론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조금만 임차인들 살아계실 때 베풀었다라 하면은 아쉬움이 정말 있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셨을 때 많은 또 못 가져가는 그런 돈인데 너무 돈에 집착하셔서 이렇게 좀 좋은 걸 못 느끼고 가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일단.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상가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가 좀 뭐 상가 투자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 혹은 상가 투자 보는 물건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성우 작가님의 이제 그 거지였던 나는 상가 투자로 32억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상가 투자의 기본을 일단 잡으실 수 있고요. 그 책에 보면 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슬쩍 그냥 은퇴하게 구독자로 하시고 컨설팅 그냥 메일로 한번 보내보시면은 뭐 또 답변해 주실지 모르니까 한번 은퇴학교 또 구독자님이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또 메일 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물론 또 시간이 다소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회 뭐 된다면은 또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은 또 좋은 자리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오늘 저도 이 촬영이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그랬는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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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